4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 가는 용출 원래 길이에서 L만큼 늘어나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림 나는 거기서 손을 잡아가지고 L만큼 더 내렸습니다. 더 내려서 가만히 잡고 있고 물체질 향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상수 물어봤는데 이제 정지 상태니까 얘 밑으로 중력 작용하고 있고 위로 힘이 탄성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두 힘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F 탄성력은 마이너스 K 늘어난 길이 L, 그리고 이게 중력과 똑같다. 중력과 똑같다. 따라서 K 값만 그냥 크기만 보자고 하면 L분의 mg다. 상수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다. 자, 다음 가에서와 나에서 용출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차는 mgl이다. 자, 가에서 지금 L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 가에서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L 제곱이고요. 자, 나에서는 지금 L이 더 늘어났죠. L의 L만큼 더 늘어났죠. 그래서 2분의 1 K 곱하기 2L 제곱, 즉 2KL 제곱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차는 2KL 제곱 빼기 2분의 1 KL 제곱, 즉 2분의 3 KL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요식을 대입을 해준다고 하면 2분의 3 mgl이 된다. 기억선,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걸 가볍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사실 이 디귿 선지가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 선지인데요. 자, 그럼 여기선 확인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잡아 볼 텐데요. 자, 가에서 여기 값을, 여기 기준면을 기준선이라고 해보면, 그래서 가에서의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L 제곱,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죠. 자, 그때 나에서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KL 제곱이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L만큼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mgl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K 값이 L분의 mg이기 때문에 2KL 제곱은 2mgl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l이다. 요거를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나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왜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요? 여기 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이 언제냐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딱 얘가 정지되어 있을 때, 딱 평형 상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놓았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순간이, 가운데 있는 순간이 가장 평형 지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물체의 속력 최대값을 V라고 했을 때 딱 요 지점이 왔을 때, 밑부분이 요 지점이 왔을 때가 평형점이므로, 자, 평형점에서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2분의 1 KL제곱이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거고 2분의 1 mv제곱이
mgl과 똑같아야 된다 라고 식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또 2분의 1 KL 제곱에 K 값 대입해주면 얘가 곧 2분의 1 mgl이 되기 때문에, 즉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g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즉 v제곱은 mg m 약분되네요. gl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v 값은 루트 g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gl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평형점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놨을 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잡아가지고 이쪽 밑쪽으로 내리면 요 길이 L만큼 늘어난 게 최대로 늘어난 거고,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L만큼 또 줄어들었다가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요 지점이 평형점이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문제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되어 있고요. 수평면 ABC를 차례로 지난다. 자, 다음 BC에서 자동차 운동 에너지는 각각 E0, E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자동차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의미는 F가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BC에서의 에너지 값을 줬으면 요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E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R자임이 한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자임이 한 1은 F 곱하기 이동거리 3L이 되기 때문에 F 곱하기 3L이 E0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AB 구간에서의 이동거리는 L이기 때문에 R자임 F로 L만큼 일을 한다고 했을 때 3분의 2제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3분의 2제로고, 따라서 A에서의 운동에너지 값이 3분의 2 2제로다 라는 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등가속도 법칙으로 A에서의 속력 구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자, 다음 6번. 자,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 자, 이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R자 힘이 0이다 라는 걸 조건으로 준 거고요. 자, AB 질량은 각각 5kg, 3kg고 운동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 운동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운동량이 무엇이었죠? 운동량 P는 MV가 되겠고요. 그쵸? 운동량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은 얘네 속력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거 어디서 좀 운동에너지랑 좀 많이 비슷한 모양이지 않나요? 2분의 1 MV제곱. 그쵸? 따라서 우리가 얘를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그럼 어떻게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냐? M을 곱하고 이 M을 다시 원래 요식에서 M을 곱하고 분모에 다시 M을 나눠주게 된다면 무슨 소리냐? 이걸 옆으로 써야 되겠네. 2분의 1 MV제곱에 M을 곱하고 N분의 1을 다시 곱하면 원래 식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2N분의 M제곱 V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2N분의 P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너지라는 식을. 괜찮죠? 자, 이때 그래서 우리 A의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A, 그리고 B의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B인데, 이때 MA 값이 5kg이기 때문에 10, 이때 M 값이 3이기 때문에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운동량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 B는 2A 대
이 B는 10분의 1 대 6분의 1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양변에 뭐 최소 공배수 곱해주게 되면은 30 곱해주면 되나요? 30? 3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대 5입니다. 요 식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곧바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크기 F의 힘을 작용을 하고 있고, 이 F 힘이 R자 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량 중 A가 B보다 큰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A가 큰 걸 골라야 되네요. 자, 지금 똑같은 힘을 줬는데 질량이 M하고 2M이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F는 MA이기 때문에 A의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의미는 속도 변화량이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도착선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린다. 왜? 속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다음 니은선지 도착선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데요.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었죠. 우리 공사단원에서 배웠었죠. 자, 그럼 이때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착선에서의 속력은 A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도착선에서의 속력은 A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선지는 바로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니은선지는 애매하죠. 왜냐면은 질량은 A가 또 작기 때문에 그럼 속력이 얼만큼 큰지 알아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써주셔야 되냐면요. R자임 F로 출발선부터 도착선까지 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곧 R자임이 한 일이 되겠죠. 즉 R자임이 한 일은 결국 여러분들 둘 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동거리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출발선부터 도착선까지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R자임이 한 일은 A랑 B 모두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도착선에서의 A, B의 운동에너지는 동일하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R자임이 한 일이 같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는 뜻이고 둘 다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도착선에서의 A, B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A의 질량이 1대 2죠. A와 B의 질량 B가 1대 2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총 토탈이 똑같다라는 건 속도 제곱이 2대 1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VA의 속도는 VB 속도의 루트 2배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A를 쓰신다고 하면 PA는 질량 M 곱하기 VA고요. B의 운동량은 질량 EM 곱하기 VB라고 쓰실 수가 있는데 VA가 루트 2 VB이기 때문에 P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디귿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정지에 있었고 질량이 또 EM, M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얘도 정지에 있었고 R자임이 지금 F냐 EF냐 이렇게 좀 다르네요. 거리는 똑같다. 자, 그럼 일단은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B에서 A 속력은 D에서 B의 속력보다 작다. 자, 여기 가에서의 운동방정식 써보면 F는 EM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요. 나에서의 운동방정식은 EF는 M 곱하기 AB라고 쓰실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이 이 값보다 2배 더 큽니다. 2배 더 크죠.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B가 A보다 4배는 더 크네요. 4배. 그쵸? 4배 커야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B가 더 크게 되는 거고, 동일한 거리를 갔을 때 속도 변화량이 더 큰 B의 속력이 D에서의 속력이 더 크고 B에서의 A의 속력이 더 작다라는 걸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B에서 A의 운동량 크기와 D에서 B의 운동량 크기는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거리 나와 있고 힘도 나와 있으면 알짜임이 한 일을 쓰실 수가 있죠. 알짜임이 한 일. 그래서 A부터 한번 써보자면, A는 A의 경우 알짜임 F로 거리 L을 갖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힘 EF로 거리 L만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곧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고요. 이게 곧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에너지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량이 EM 곱하기 VA 제곱, 질량이 M 그 다음에 VB 제곱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알다시피 2배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운동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운동에너지식에서 바로 운동량 꺼내주실 수 있었죠. 즉 2 곱하기 2m 이게 질량이니까요. 분의 PA의 제곱, 여기서는 2 곱하기 m PB의 제곱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배 차이가 난다,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여기 곱하기 2 하면 약분되고, 그럼 얘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다가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2 곱하기 n분의 pb 제곱은 2 곱하기 2n분의 pa 제곱에 곱하기 2한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pb는 pa다. 자, 다음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크다. 그쵸, 여러분들? 가속도가 B가 더 크니까 더 빠른 속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걸 손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1kg, 질량이 1kg이고요. 등속도 운동, 또 알짜임이 어떻게 되죠? 알짜임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높이차 2m라고 나와 있고요. 자, 옳은 것 설명을 고르시오. 자, 여기를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지금 2m 증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mgh니까 질량이 1, 가속도가 10, 그리고 2 올라갔으니까 20줄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2m 올라감으로써 20줄 증가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 20줄이라는 게 이 토막이 저절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땡겼기 때문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이 에너지로서 전달이 된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얘가 1kg니까 20N의 중력을 잡고 있는데 등속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위쪽으로 장력을 20N 땡겨줘서 알짜임이 0인 상황이 만들어졌고, 근데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등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0이고 대신 이 얘가 준 힘이 가속도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덕분에 2m를 올라간 거기 때문에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20줄이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이 20줄이 되는데 알짜 힘이 지금 현재 0이죠.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줄이 아니라 0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여러분 등속도 운동이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뭐야, what is this?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같이 질량 나와 있고요. 질량 M 연직 방향으로 크기 F인 힘을 주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높이는 H만큼. 자, 일정한 속력 앞에서도 했죠. 또 등속도고요. 즉 알짜임이 0이다. 따라서 지금 얘 중력값이 mg인데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F는 mg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바로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이죠 여러분들. 알짜힘이 0이므로 알짜힘이 한 1은 없다. 1도 0이 든다. 0줄이다.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 없음. 따라서 니은선지도 바로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물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한다. 그쵸? 지금 요 지면을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mgh만큼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정지해 있던 물체 A, B를 각각 연직 방향 F인 힘으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둘 다 H만큼 움직였고요.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A가 B의 2배이다. 자, 여러분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이게 2배래요. 근데 지금 H 값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도 어때요? 똑같죠. 즉 여기서 해석하는 게 무엇이다? 질량이 A가 B의 2배이다 라고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바로 맞다고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G의 값과 H 값이 똑같기 때문에. 자, 다음 봅시다.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아까랑 다르게 뭐 일정한 속도, 등속도, 알짜이 0이다 이런 말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기서 A의 질량을 EM으로 놓고 B의 질량을 M이라고 둘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들의 중력값이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이 무거운 물체를 똑같은 힘을 들었을 때 이 무거운 물체 드는 게 더 속도가 느리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틀렸다라는 걸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거 니은선지를 뭐 수식적으로 굳이 쓰자면, 자, A의 알짜임은 F-EMG라고 쓸 수 있고요. B의 알짜임은 F-MG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가 EMG, 이렇게가 mg인데 얘네가 결국 올라갔기 때문에 F가 힘이 어쨌든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알짜임이 한 일은 F-EMG 그리고 H만큼 올렸습니다. 얘는 F-MG 그리고 H만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고요. 맞죠 여러분들? 지면에 있었을 땐 얘는 운동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 운동에너지랑 똑같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제곱,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F에다가 더 큰 걸 뺐기 때문에 A의 요 크기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이해되셨나요? B가 지금 여기 크기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건데 질량은 오히려 A가 더 커. 그렇다라는 말은 VB 제곱이 VA 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속력은 A가 작다라고 해주셔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물체에 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존력만 있으면, 중력만 작용할 때 에너지가 중력과 같은 보존력만 존재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중력과 같은 보존력만 존재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크기가 F인 힘이 작용을 했죠. 이 문제에서는 크기가 F인 힘이 작용을 했고,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크기가 F인 힘이 A와 B에 일을 한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얘네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즉 에너지를 전달했다 라고 봐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F의 힘으로 H를 들었고 F의 힘으로 H를 들었죠. 즉 여기서 크기가 F인 힘이 A와 B의 한 일이 같다. 즉 에너지 전달량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전달량 증가량은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말이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제 개념 수업에 일이라는 것이 에너지 전달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을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수업 시간에 저에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12번. 자, 용수철의 작용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시오. 자, 용수철에 작용한 힘, 늘어난 길이, 즉 요 면적의 의미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용수철 상수가 나왔는데, 용수철 상수식은 요 힘, 탄성력이죠, 탄성력. 이게 탄성력. 얘가 탄성력을 의미하고, 자,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늘어난 길이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4이기 때문에 4, 탄성력 힘이 8N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수철 상수가, 자, 근데 여기 센티미터죠, 여러분들. 이거 미터고, 이거 여러분들 늘 조심해주세요. 얘 미터고 얘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씩 쓰면 안 되고 곱하기 0.04라 해야 되나? 0.04라고 해야 되겠네요. 0.04m는 8N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기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K값은 0.04분의 8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번분수에서 계산을 하면 100분의 4분의 4, 네, 200Nm/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은 2분의 1 kx제곱이고, 자,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200 곱하기 0.04의 제곱을 써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얘 약분하면 100, 100 곱하기 100제곱분의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약분도 되고 0.16 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13번. A, B를 실로 연결하고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이때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각각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일단은 A 친구는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MAG, B 친구는 이쪽으로 MBG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근데 얘네들이 그냥 지표면에 가만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A 입장에서는 이 장력이란 친구가 본인을 당기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중력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장력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장력에 의해서 A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건 속력 변화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속력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따라서 A는 지금 연직 위 방향으로 가만히 있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가속도 방향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다음 B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B는 지금 B 같은 경우는 얘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물론 속력이 생기긴 하겠지만,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얘네 둘 다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건 좀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걸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B가 A 없이 혼자서 떨어진다고 하면 A가 없이 B 혼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B 혼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야 됩니다. B 혼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지금 A 친구는 속력도 생기고 심지어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하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죠. 이 증가가 어디서 왔느냐?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어디서 왔느냐?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로부터 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B도 물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속력이 존재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고 얘는 가속도가 한 줄에 있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B는 실이 없을 때 얘가 감소하는 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얘가 감소하는 거에 있어서 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로 전환됐다, 넘어갔다, 증가로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요때 B는 혼자 자유낙하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위치 에너지 감소가 운동 에너지 증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데 일부 빼앗겼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즉 원래는 B 혼자만 있을 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가 B의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이 되면 그냥 얘가 10 감소했으면 얘는 10 증가하는 식으로 보존이 될 텐데, 지금 얘가 10을 감소했으면 얘한테 3 증가 보내고, 또는 뭐 얘가 10 감소했으면 얘한테 7 증가 보내고 얘한테 3 증가 보낸 겁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10이 감소하고 3이 증가했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뭐 10이 감소했으면 운동 에너지는 3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토탈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토탈은 감소했다. 그럼 얘가 뭐 7만큼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되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인지를 잘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자, 높이 12m에서 질량이 2kg, 12m 곳에서 2kg짜리 물체를 가만히 놓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자, 여기서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력 말고 외력이 따로 없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가 지금 지면으로부터 3m인 곳, 여기 3m인 곳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 4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요게 기준면이라고 했을 때 mgh니까 가속도 2, 10, 그 다음에 12에서 20 곱하기 12 하면은 240인가요? 240줄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24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3m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는 3m로 됐으니까 60줄이 되었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180줄이 줄어들고, 그게 뭐로 전환이 돼야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로. 왜?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240줄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자, 4배가 아니라 3배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180줄, 60줄이니까. 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40줄이다. 맞습니다. 뭐로 다 전환됐죠?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되겠죠. 지면에 도달하기 딱 직전의 순간에는. 그래서 방금 했던 설명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어서 15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A를 지나 최고점 B에 도달한 후, 그럼 최고점일 때 속력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또 0이 나오고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자, 다음 AC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 2V다. 자, A와 B의 높이 차이는 H1, 높이 차이 이렇게 다 줬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자, 요 그림을 조금 떼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일 때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A일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 질량 M이라고 뒀을 때 V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A에서 B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이루어졌죠. 2분의 1 MV제곱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만큼 여기를 뭐 기준선으로 잠깐 잡았을 때 얘가 MGH1이라 했을 때 얘는 0이라 둘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기저항도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므로 역학적 에너지, 외력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mgh1과 2분의 1 mv제곱이 똑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2v 제곱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이번에 한번 또 바꿔볼게요. 기준선을 여기로 기준선을 두었을 때 B에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은 위치 에너지 값은 mg h1 더하기 h2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C에서 봤을 때 얘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의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게 2분의 1 m 2v 제곱은요 mg h1 더하기 h2다 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식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배 차이 나기 때문에 요 식과 요 식도 4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 곱하기 mgh1은 mgh1 더하기 mgh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넘겨서 계산을 mg를 다 약분을 때리고 넘겨보면 3h1은 h2다. 즉 h2분의 h1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기준선을 선택을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16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에서 A, B, C, D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마찰과 공기저항도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뽑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속력은 B에서와 D에서가 같다. 자, 그럼 여기서도 사실상 속력이 똑같대. 그럼 B와 D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보존되어야 하고, 즉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건 위치 에너지도 동일하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된다. So 포텐셜 에너지도 동일. 자, A에서 C까지 롤러코스터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C에서 D까지 운동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봅시다. A에서 C까지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보면 A에서 C까지는 높이가 이만큼 감소를 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텐데 C에서 D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A to C가 큼,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이만큼 증가, 이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해야 되죠. 여러분들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같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바로 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빗면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가만히 놓았으니까 또 속력이 0이다, 속력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Q를 지나 점 R을 4m/s 속력으로 통과한다. 이때 높이 차이는 2m h. 여기를 또 기준선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기준선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와 B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찰과 공기저항 또 무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P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 운동 에너지는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mgh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mg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Q 값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mv제곱은 mgh와 동일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요. 중력과 속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질량을 줬었나요? 질량을 딱히 주진 않았네요. 따라서 mgh, 즉 20m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0m. 이 중력과 속도 줬었네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mgh가 아니라 10mh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또 지금 20m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16,8m 되는 거죠. 8m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28m. 따라서 h 값은 2.8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식과 요식을 통해서. 자, 다음 2분의 1 mv제곱이 28m이기 때문에 mm 약분하고 v제곱은 56. v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루트 7이 맞나요? 2루트 7? 4? 아니네. 2루트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냥 이렇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식만 잘 써주시고 등식 잘 써주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18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질량 2kg, 높이 h, 질량 2kg 가만히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간이 올 때 위치 에너지, 그래서 B가 위치 에너지겠죠.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 나와야 되죠. 0초일 때. 그래서 얘가 운동 에너지 값, 얘가 위치 에너지 값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바로 맞다 판단을 되신다라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이 h 씩 한번 써보면 100 이렇게 돼 있고, 자, mgh이기 때문에 2kg 곱하기 10m/s 곱하기 h가 100줄이 나온다. 따라서 h는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h가 5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t1일 때 얘네 두 개의 값이 똑같죠. 그래서 t1일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값이 똑같고 두 개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얘가 5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 위치 에너지가 빵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t1일 때 위치 에너지가 50줄이기 때문에 요게 질량 2kg 곱하기 10m/s 곱하기 h, 즉 여기서 h 값이 2분의 5m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분의 5m.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지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속시 문제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또 50줄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제곱이 50줄. 따라서 V는 5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루트 2m/s. 자, 그럼 처음 속도가 0, t1일 때 나중 속도가 5루트 2, 그리고 이동거리가, 자, h가 처음에 몇 미터였죠? 5m에서 2분의 5m로 내려왔기 때문에 2분의 5m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 평균 속도 어떻게 나오죠? 2분의 5루트 2. 그쵸? 이게 평균 속도가 되겠고요. 시간 t1이라는 것은 평균 속도분의 이동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약분 되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t1은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t2일 때도 한번 볼까요? 자, t2일 때는 위치 에너지 빵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100줄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100줄, 즉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2가 의미하는 게 10m/s.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 처음 속도가 t2일 때 처음 속도가 0, 나중 속도가 10, 그리고 거리가 5m 움직였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5m/s이기 때문에 t2는 1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분의 t1을 했을 때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자, 바로 또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3V 속력으로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을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R자임이 0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림 나는 가의 물체가 용수철을 압축하여 속력이 V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원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3분의 V제곱이었던 게 2분의 1 mv제곱으로 지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겼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E2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일 것이다. 즉 2분의 1 m 곱하기 8v제곱이다 라는 걸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쉽죠? 이 2분의 2원은 2분의 1 m 곱하기 8v제곱분의 2분의 1 mv제곱. 다 약분해서 결국 남는 식은 1번식이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모두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증가량으로 똑같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이런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0번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찰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았으니까 또 여기서의 속력은 0이다.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최대 0.4m 압축시켰다. 자,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P에서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여기를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질량 0.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5 곱하기 1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돼서 10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10줄이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10줄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최대로 압축시켰다라는 말은 또 요때 속력값이 0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이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되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이 역학적 에너지 값과 똑같은 10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식이 2분의 1 k 곱하기 x 제곱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요 값이 현재 10줄인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지금 0.4 압축됐다고 했으니까 0.4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면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k는 2 곱해주고 2 곱하기 10 곱하기 4분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즉 4분의 제곱은 2의 4제곱이 되겠고 얘랑 약분돼서 2의 세제곱, 즉 2의 세제곱분의 10의 세제곱, 즉 8분의 1000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벽면이 고정된 용수철에 물체 A를 접촉시키고 0.1m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빗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1m이면 속력이 0이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또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또 보존되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10줄이다. 계산이 되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1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 그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때 2분의 1 k 곱하기 0.1의 제곱이 1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k 값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2 곱하기 10줄 곱하기 10분의 1제곱이니까 100제곱 써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2000N이다, 뉴턴 퍼 미터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또 속력이 0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0 곱하면은 40줄,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게 40줄. 자, 이때 2분의 1, K가 2000이었죠. 2000 곱하기 X제곱이 40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 계산을 하면 1000 곱하기 X제곱이 40이고요. 그럼 X제곱은 1000분의 40, 즉 100분의 4, 즉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X는 5분의 1 미터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할만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22번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이 또 없대요. 역학적 에너지가 또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질량 M인 물체를 연결하고 용수철을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압축, 변형된 길이가 L만큼 압축, 용수철 상수는 K다. 자,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형점 요긴을 하다라는 거는 이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L만큼
했을 때 이때 속력을 빵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최대로 압축된 지점이다. 여기가 최대로 압축된 지점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성지 P는 L 루트 MK다 라는 식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운동량을 꺼내기 위해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이거를 우리가 2m분의 p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때 운동량이 최대일 때 자, 운동량이 최대일 때 운동에너지가 최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 최대일 때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가 모르죠 현재. 그래서 K L제곱 이 값이 최대일 때 지점이고요. 자, 운동량 최대일 때 운동에너지가 최대라는 것은 이 두 개 값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 KL제곱과 2n분의 P제곱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 약분되고 그래서 P제곱은 MK L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P값은 L 루트 MK다 라고 식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니은선지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다. 자, T일 때는 지금 운동량이 최대인 지점이죠. 그래서 평형점에 위치할 때고요. 자, 2T일 때는 지금 요쪽으로 최대로 늘어났을 때 순간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속력이 최대예요. 물체의 속력이. 그 다음에 여기 또 L만큼 갔을 때 여기서 속도는 또 빵이 됩니다. 즉 평형점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속력이 줄다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운동량이 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다가 0이 됐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커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이때가 탄성력이 최대인 지점입니다. 탄성력이 최대인 지점. 즉 가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일 때가 아니라 2T일 때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양 끝이 자 다시 탄성력이 가장 큰 지점. 자, 탄성력에 위치하는 최대인 지점이 탄성력이 가장 큰 지점이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어디다 써야 돼? 따라서 R자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는 2T일 때 가장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수철 길이는 2분의 3T일 때가 2분의 7T일 때보다 길다. 자, 2분의 3T가 어디죠? 여기고요. 자, 다음 2분의 7T 3, 4T 2분의 7T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2분의 3T가 여기고요. 2분의 3T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7T인데요. 2분의 7T.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운동량이 최대인 지점이 평형점이 있을 때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즉 2분의 3T일 때는 대충 요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용수철 길이가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여기 최대인 지점은 요 평형점이 있을 때입니다. 요 3T일 때. 2분의 7T일 때는 요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죠. 즉 2분의 3T일 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이제 실력업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찰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이고요. 전 P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친구가 질량 나와 있고요. 자,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했다. 자,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제곱이 100줄이다. 즉 여기서의 속도값이 10m/s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00줄입니다. 즉 R자임이 한 일과 똑같죠. 그래서 F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F 값은 20N이 아니라 10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아래서의 물체 속력은 위에서 구했다시피 10m/s가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Q에서의 2배이다. 자, Q까지는 R자임이 한 일이 F 곱하기 5m가 되고요. 아까 F가 10이라고 했으니까 5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부터 Q까지의 R자임이 한 일은 50줄이고 이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50줄. 즉 Q에서의 속력은 루트 50이 된다. 5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래서의 속력이 10이고 얘가 5루트 2니까 루트 2배 하면 10이 된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자, 요식도 간단하게 보면 우리 가속도 정의 쓰면 되거든요. 자, F는 10N이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고요. 즉 지금 P에서 R까지 속도 변화가 10m입니다. 따라서 걸린 시간은 3초가 아니라 2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5번. P에서 R까지 크기가 F인 힘의 한 일은 100줄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줄이다 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왜? 이 자체가 R자임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마찰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X는 0에서 정지해 있었고요. 질량 5kg고요. 자, 이번에 F1, F2 힘이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를 X,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X는 5m에서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R자임이 한 일을 구해야 되는데, 자, R자임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자임이 한 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의 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F1이 한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 넓이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15에서 30,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5에서 15, 그리고 3 곱하기 10 빼고 15. 그래서 F1이 한 일은 총 60이 된다. 자, 다음 F2가 한 일은요.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요 사각형이 10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다음 요 네모가 사각형이 의미하는 넓이가 3 곱하기 10해서 30이 된다. 즉 얘가 한 일은 마이너스 45다. 즉 R자임이 한 일은 60-45에서 총 15줄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겠고요. 는 2분의 1 곱하기 5kg 곱하기 V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따라서 V제곱은 15가 되려면은 6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V는 루트 3이래. 루트 6m/s가 된다.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 해석까지 조금 해보자면요. F1은 지금 어찌됐든 변위가 X값이 증가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F1은 운동 방향과 동일한 힘이죠. F1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 즉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게 양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F2는 운동 방향과 반대의 힘이고요. 즉 에너지를 빼앗아 온다. 음의 일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뒤쪽으로 당겨. 그럼 내 힘이 빼앗기죠. 내 에너지가 빼앗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의 힘은 에너지를 뺏는다, 음의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 전달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여기도 볼게요.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서 운동 에너지는 또 0, 그리고 또 지면을 기준선으로 잡았을 때 위치 에너지는 mgh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값이 mgh2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또는 기준선을 뭐 욜로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문제는 뭐 딱히 필요 없네요. 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3v 제곱 더하기 mgh. 얘가 운동 에너지, 얘가 위치 에너지. 자,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요 mgh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9v 제곱 2분의 9 mv 제곱 더하기 mgh 는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 는 아래서의 역학적 에너지 mgh2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문제에서 Q에서 물체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 운동 에너지 10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에 곱하기 10을 했을 때 mgh1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이제 또 한번 해보자면,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 2분의 1 mv 제곱은 이게 지금 5 mv 제곱이니까 이따가 곱하기 또 10분의 1 한 거죠. 또 10분의 1 mgh1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식만 보면은 좌변이 10분의 11 mgh1은 mgh2가 된다 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mg 약분이 되고요. h2분의 h1은 11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식만 잘 쓰고 관계식만 잘 뽑아내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